절제의 기술. 무언가에 마음을 쓰는 일은 무언가를 욕망하고 욕심부리는 일과는 다르다. 우리는 무언가를 강렬하게 욕망하다가도 잠시 뒤엔 식어버리거나 곧잘 잊어버리기도 한다. 그러나 무언가에 마음 쓰는 일은 그럴 수 없다. 마음을 쓰는 일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그 일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되고 우리라는 사람의 일부가 될 때 가능하다. 키르케고르의 표현을 빌리면 마음이 순결해야 할 수 있는 일이다. 프랭크퍼트는 또한 우리가 마음 쓰는 것들이 대개 우리 뜻대로 할 수 없는 것들임을 강조한다. 우리는 최선을 다한다. 장미에 물을 주고 가지를 쳐주고 거름을 준다. 그런데도 성공을 장담하지 못한다. 장미가 활짝 피어날지 말지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 역시 마찬가지다. 따라서 무언가에 마음을 쓰는 일에는 필연적으로 뜻하지 않게 실망하거나 깊은 슬픔을 겪을 위험이 따른다. 흔히 하는 말처럼 그것이 바로 사랑의 대가다. 한편 이렇게 실망이나 슬픔을 겪을 위험을 무릅쓰면서 무언가에 마음을 쓰는 일, 세상 일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일에는 해방적인 면도 있다. 이 세상에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은 일이 있음을 받아들이는 이 자세는 도덕이나 종교가 우리에게 거듭해서 가르치는 교훈이다. 프랭크퍼트에 따르면 우리는 이성과 사랑의 힘으로 우리 자신에게서 탈출할 때야 비로소 최선의 인간이 될 수 있다. 이성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적이고 주관적인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이성을 발휘할 때 주관성과 자기중심주의라는 감옥에서 스스로 해방될 수 있다. 개인적인 동시에 관계적인 감정인 사랑의 마음을 열었을 때도 이와 마찬가지로 주관성과 자기중심주의의 감옥에서 해방될 수 있다. 마음을 쓸 능력이 있을 때 우리는 다른 무언가에 우리 자신을 내맡길 수 있다. 이를테면 사랑하는 사람을 받아들이거나 더 옳은 주장에 수긍할 수 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 삶의 틀을 다시 만들고 마음과 행동을 고결하게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무언가에 간절히 마음 쓰는 일에는 늘 실망과 패배를 경험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상대의 주장보다 내 주장이 설득력 없다는 게 드러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날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논쟁에서 이기는 일보다는 진실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내 사랑을 상대가 알아주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진실 말이다. 마음의 순결함은 단 한 가지만 바라는 것이다. 무언가가 이익이나 보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 쓰는 것이 그 자체로 가치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그 자체로 가치 있는 무언가를 바랄 때 그 대상은 그 자체로 온전한 한 가지가 된다. 오늘날 사회는 우리 앞에 무수히 많은 선택지를 늘어놓고 선택할 것을 강요한다.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을 온전히 개인에게 떠넘긴다. 결과가 잘못되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선택을 한 개인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사고는 크게 잘못되었다. 우리는 필요하지도 않은 수많은 선택지 사이에서 헤매지 말고 불필요한 선택지는 과감히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선택하지 말아야 할까?
어떻게 우리 의지를 단련해 절제의 기술을 터득할까? 슈워츠는 자기계발서의 어조를 흉내내어 우리에게 좋은 충고를 한다. 여기에선 그중 몇 개를 골라 소개해 보겠다. 첫째, 선택해야 할 때를 선택하라. 인생의 모든 상황에서 모조리 직접 선택하려 들지 말라. 모든 상황이 선택의 순간이 된다면 정신이 너무 피곤할 것이다. 때론 습관에 기대는 게 낫다. 틀에 박힌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조금도 잘못이 아니다. 오히려 매 순간 습관과 틀이 전혀 없는 삶이야말로 견디기 어려운 것이다. 둘째, 오직 최고만 좋다는 생각은 말이 안 된다. 어떤 것이 내게 썩 만족스럽다면 그건 좋은 게 맞다. 무조건 최고만 좋고 그 외의 것은 전부 무시한다면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 오히려 최고만 바라야 한다는 생각은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 때가 더 많다. 어느 순간 최고로 여겨지던 것도 시간이 지나면 어쩔 수 없이 구식이 되기 때문이다. 최고만 좋다고 생각한다면 결국 그 무엇에도 만족할 수 없다. 셋째, 무언가에 중독될 땐 쾌락 쳇바퀴를 떠올려라. 몹시 원하던 것을 얻는다고 해도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그 이전의 행복 수준으로 되돌아간다. 이 점을 깨닫고 나면 새로운 차를 사든 휴가지 숙소를 예약하든 새로운 사람과 사랑에 빠지든 우리가 처음에 기대했던 큰 행복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여섯째, 남과 비교하지 마라.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을 아예 비교하지 않을 순 없다. 하지만 우리에게 비교하는 성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적어도 그 성향을 경계할 수는 있다. 맞다. 원래 남의 집 잔디가 더 푸르러 보이는 법이다. 하지만 울타리 너머로 남의 집 정원을 지켜보는 대신 자기 집 잔디를 깎고 그 잔디밭에서 아이들과 즐겁게 지내는 편이 낫지 않을까? 최고급 물건에만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는 속물 근성은 무시해라. 나는 동네 슈퍼마켓에서 파는 값싼 누가 아이스크림을 정말 좋아한다. 이제껏 먹었던 최고의 식사 메뉴 중 하나는 어느 날 밤 파티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서 사 먹었던 포카치아 빵이었다. 그 빵은 그야말로 완벽했다. 바로 그 순간 내가 간절히 원했던 지방과 소금, 감칠맛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으니까. 이처럼 사소하고 값싼 것도 얼마든지 풍요로울 수 있다. 한계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라. 이 충고야말로 내가 절제와 관련해 말하고 싶은 핵심이기도 하다. 이 말은 인간에게 자기 자신을 훈육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련하고 현명한 사람은 어느 때에 유행하던 것이 이듬해엔 뒤처진 것이 될 수 있으며 옛 유행이 돌아오기도 한다는 사실을 안다. 우리는 이러한 반복과 순환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키르케고르가 반복에서 말한 것처럼 반복과 순환이야말로 개인과 집단의 삶에 형식을 부여한다. 우리에게 순환이 없다면 삶은 내용 없는 텅 빈 소음으로 녹아버릴 것이다. 반복이 없다면 의무도 없고 의미도 없다. 그것은 매일 아침 일어나 배우자나 아이를 위해 도시락을 싸는 행위다. 오랜 친구를 찾아가는 일이다. 친구가 아프고 우울한 상태여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그다지 즐겁지만은 않을 때도 말이다.
현실에서 이러한 반복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용기가 필요하다. 그것이 옳은 행위이기 때문에 그 일을 평소처럼 똑같이 해내려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 그런 행위를 반복하려면 무언가를 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금 내가 맺고 있는 관계보다 더 흥미로울지 모를 새로운 관계를 맺지 않기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 만나는 연인과의 사랑과 신뢰를 지키기 위해 호기심이 생기는 새로운 사람과 만나지 않는 것이다. 어떤 한 가지만 정말 잘하길 원하는 사람은 다른 모든 것을 동시에 다 잘할 수 없다는 걸 안다. 우리가 어떤 하나의 가치를 굳게 지키고 그 위에 바로 서 있으려면 다른 것들은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 하나의 가치를 위해 다른 많은 것을 내려놓는 일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건 실존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꾸려가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절제의 기술. 무언가에 마음을 쓰는 일은 무언가를 욕망하고 욕심부리는 일과는 다르다. 우리는 무언가를 강렬하게 욕망하다가도 잠시 뒤엔 식어버리거나 곧잘 잊어버리기도 한다. 그러나 무언가에 마음 쓰는 일은 그럴 수 없다. 마음을 쓰는 일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그 일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되고 우리라는 사람의 일부가 될 때 가능하다. 키르케고르의 표현을 빌리면 마음이 순결해야 할 수 있는 일이다. 프랭크퍼트는 또한 우리가 마음 쓰는 것들이 대개 우리 뜻대로 할 수 없는 것들임을 강조한다. 우리는 최선을 다한다. 장미에 물을 주고 가지를 쳐주고 거름을 준다. 그런데도 성공을 장담하지 못한다. 장미가 활짝 피어날지 말지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 역시 마찬가지다. 따라서 무언가에 마음을 쓰는 일에는 필연적으로 뜻하지 않게 실망하거나 깊은 슬픔을 겪을 위험이 따른다. 흔히 하는 말처럼 그것이 바로 사랑의 대가다. 한편 이렇게 실망이나 슬픔을 겪을 위험을 무릅쓰면서 무언가에 마음을 쓰는 일, 세상 일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일에는 해방적인 면도 있다. 이 세상에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은 일이 있음을 받아들이는 이 자세는 도덕이나 종교가 우리에게 거듭해서 가르치는 교훈이다. 프랭크퍼트에 따르면 우리는 이성과 사랑의 힘으로 우리 자신에게서 탈출할 때야 비로소 최선의 인간이 될 수 있다. 이성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적이고 주관적인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이성을 발휘할 때 주관성과 자기중심주의라는 감옥에서 스스로 해방될 수 있다. 개인적인 동시에 관계적인 감정인 사랑의 마음을 열었을 때도 이와 마찬가지로 주관성과 자기중심주의의 감옥에서 해방될 수 있다. 마음을 쓸 능력이 있을 때 우리는 다른 무언가에 우리 자신을 내맡길 수 있다. 이를테면 사랑하는 사람을 받아들이거나 더 옳은 주장에 수긍할 수 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 삶의 틀을 다시 만들고 마음과 행동을 고결하게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무언가에 간절히 마음 쓰는 일에는 늘 실망과 패배를 경험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상대의 주장보다 내 주장이 설득력 없다는 게 드러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날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논쟁에서 이기는 일보다는 진실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내 사랑을 상대가 알아주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진실 말이다. 마음의 순결함은 단 한 가지만 바라는 것이다. 무언가가 이익이나 보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 쓰는 것이 그 자체로 가치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그 자체로 가치 있는 무언가를 바랄 때 그 대상은 그 자체로 온전한 한 가지가 된다. 오늘날 사회는 우리 앞에 무수히 많은 선택지를 늘어놓고 선택할 것을 강요한다.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을 온전히 개인에게 떠넘긴다. 결과가 잘못되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선택을 한 개인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사고는 크게 잘못되었다. 우리는 필요하지도 않은 수많은 선택지 사이에서 헤매지 말고 불필요한 선택지는 과감히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선택하지 말아야 할까? 어떻게 우리 의지를 단련해 절제의 기술을 터득할까? 슈워츠는 자기계발서의 어조를 흉내내어 우리에게 좋은 충고를 한다. 여기에선 그중 몇 개를 골라 소개해 보겠다. 첫째, 선택해야 할 때를 선택하라. 인생의 모든 상황에서 모조리 직접 선택하려 들지 말라. 모든 상황이 선택의 순간이 된다면 정신이 너무 피곤할 것이다. 때론 습관에 기대는 게 낫다. 틀에 박힌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조금도 잘못이 아니다. 오히려 매 순간 습관과 틀이 전혀 없는 삶이야말로 견디기 어려운 것이다. 둘째, 오직 최고만 좋다는 생각은 말이 안 된다. 어떤 것이 내게 썩 만족스럽다면 그건 좋은 게 맞다. 무조건 최고만 좋고 그 외의 것은 전부 무시한다면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 오히려 최고만 바라야 한다는 생각은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 때가 더 많다. 어느 순간 최고로 여겨지던 것도 시간이 지나면 어쩔 수 없이 구식이 되기 때문이다. 최고만 좋다고 생각한다면 결국 그 무엇에도 만족할 수 없다. 셋째, 무언가에 중독될 땐 쾌락 쳇바퀴를 떠올려라. 몹시 원하던 것을 얻는다고 해도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그 이전의 행복 수준으로 되돌아간다. 이 점을 깨닫고 나면 새로운 차를 사든 휴가지 숙소를 예약하든 새로운 사람과 사랑에 빠지든 우리가 처음에 기대했던 큰 행복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여섯째, 남과 비교하지 마라.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을 아예 비교하지 않을 순 없다. 하지만 우리에게 비교하는 성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적어도 그 성향을 경계할 수는 있다. 맞다. 원래 남의 집 잔디가 더 푸르러 보이는 법이다. 하지만 울타리 너머로 남의 집 정원을 지켜보는 대신 자기 집 잔디를 깎고 그 잔디밭에서 아이들과 즐겁게 지내는 편이 낫지 않을까? 최고급 물건에만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는 속물 근성은 무시해라. 나는 동네 슈퍼마켓에서 파는 값싼 누가 아이스크림을 정말 좋아한다. 이제껏 먹었던 최고의 식사 메뉴 중 하나는 어느 날 밤 파티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서 사 먹었던 포카치아 빵이었다. 그 빵은 그야말로 완벽했다. 바로 그 순간 내가 간절히 원했던 지방과 소금, 감칠맛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으니까. 이처럼 사소하고 값싼 것도
얼마든지 풍요로울 수 있다. 한계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라. 이 충고야말로 내가 절제와 관련해 말하고 싶은 핵심이기도 하다. 이 말은 인간에게 자기 자신을 훈육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련하고 현명한 사람은 어느 때에 유행하던 것이 이듬해엔 뒤처진 것이 될 수 있으며 옛 유행이 돌아오기도 한다는 사실을 안다. 우리는 이러한 반복과 순환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키르케고르가 반복에서 말한 것처럼 반복과 순환이야말로 개인과 집단의 삶에 형식을 부여한다. 우리에게 순환이 없다면 삶은 내용 없는 텅 빈 소음으로 녹아버릴 것이다. 반복이 없다면 의무도 없고 의미도 없다. 그것은 매일 아침 일어나 배우자나 아이를 위해 도시락을 싸는 행위다. 오랜 친구를 찾아가는 일이다. 친구가 아프고 우울한 상태여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그다지 즐겁지만은 않을 때도 말이다. 현실에서 이러한 반복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용기가 필요하다. 그것이 옳은 행위이기 때문에 그 일을 평소처럼 똑같이 해내려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 그런 행위를 반복하려면 무언가를 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금 내가 맺고 있는 관계보다 더 흥미로울지 모를 새로운 관계를 맺지 않기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 만나는 연인과의 사랑과 신뢰를 지키기 위해 호기심이 생기는 새로운 사람과 만나지 않는 것이다. 어떤 한 가지만 정말 잘하길 원하는 사람은 다른 모든 것을 동시에 다 잘할 수 없다는 걸 안다. 우리가 어떤 하나의 가치를 굳게 지키고 그 위에 바로 서 있으려면 다른 것들은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 하나의 가치를 위해 다른 많은 것을 내려놓는 일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건 실존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꾸려가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